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3변시대 3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들 자리하셨습니다. 이름들이 우두루가 썩은데.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예, 건방지게 띡 뒤로 기대고 앉아있는. 건방져 원래 원래. 제가 재수가 없어요. 좀 재수가 없어 제가. 예. 현역으로 들어왔어요? 예? 떼찌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대학을 재수 안 하고 현역으로 들어갔냐고. 아 재수 한 번 했죠. 아, 네, 재수가 있네. 재수가 재수가 있어. 네, 있어요. 자, 신랄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네. 박지원 변호사님. 예, 박지훈입니다. 제가 신라 같은데요. 그래요? 예. 원래 아, 출생주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동. 네, 해동 좋습니다. 예, 신라하고 백제가 만나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백제를 대표하는 박지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하.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변호사분들께 무료 법률 상담하셔도 됩니다. 옆집과 영토 분쟁이 벌어졌다. 자꾸만 이혼하자 그런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신영대님, 봉도사님, 콘크리트 팬 인사드립니다. 임수진님, 오늘은 박지원 변호사님 3변시대 나오셨어요. 이희준님, 백 변호사님, 캐주얼 차림 너무 멋져 보여요. 어제 먹은 드링크가 좀 덜 깨서 저러고 나오셨답니다. 자, TV 시청. 뜨거워요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참 아니, 요거 전부터 이제 이렇게 바로 가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탄핵 심판은 헌재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잖아요. 네, 생중계했죠. 그 헌재 관련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헌재는 그 중계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법원도 2013년부터 변론 과정이나 중요한 것들. 예. 얼마 전에 아까 좀 전에 이혼 얘기하셨으니까 예. 유책주의가 맞냐, 파탄주의가 맞냐. 그러니까 바람핀 남편이 이혼할 수 있느냐, 뭐 이거 관련해서 공개했죠. 변론도 공개하고 그 재판 선고하는 거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럼 규정은 있는 거예요? 2013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원래 이제 헌법에도 그렇고 법원조직법에도 그렇고 원래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그 규칙, 대법원 규칙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법정에 들어오고 막 이런 것까지만 딱 공개했잖아요. 그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2014년에 세월호 선원들 재판할 때는 이제 유족들의 감정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정말 국정농단 사건 같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재판들은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어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 가지고 대법원 회의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제 결정이 됐는데 저는 굉장히 절묘하게 절충안을 잘 내놨다고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런 얘기했어요. 재판 공개하면 우리 거부하겠다. 예.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나 이제 또 재판이 여론 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으니까 공개하는 거 전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방하는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선고하는 날 있잖아요. 이제 재판의 결과를 판사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유죄, 이러이러해서 무죄. 뭐 결심도 공개를 안 하나요? 결심은 안 하고요. 안 하고. 선고만 공개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의 그 방어권 행사나 인권 침해 소지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주 제대로 저는 절충안을 내놨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6월 달부터 설문조사를 내렸습니다. 설문조사를 전국 판사들한테 다 했는데 68% 정도가 찬성한다 했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아마 대법원에서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규칙은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규칙을 대법 관련 규칙을 바꾸는 거죠. 대법원 규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중계 관련된 재판 중계에 관한 규칙인데 그걸 바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25일 날 새로 결론을 내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주요 변론 과정도 지금 공개가 되는데 선고만 지금 공개하는 걸로. 그러니까 요건하고 허용 범위를 조금 줄여놨어요. 특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심, 검찰의 구형, 검찰의 논고 뭐 이렇게 해서 5년형을 구형하면 이거 한번 보면 좋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최종 변론 과정도 좋은데 그게 빠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규정은 규칙만 바꾸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그렇죠. 8월부터 지금 시행합니다. 이제 바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만약에 8월 달에 나온다면 첫 번째 선고를 공개하는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거다. 8월서부터 공개하기로 됐습니다. 8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해요.
우린 8월 하면은 축구 경기 그냥 맥그리거 하고 메이웨더 이런 것만 머리에 있어갖고 8월에 해요? 8월 27일이요. 축구는 8월 31일. 네, 9월 달에 스포츠는 하잖아요, 정봉주. 축구. 네. 스포츠 중계를 해야 될 것 같아. 하죠 뭐 자, 한번 그런데 홍준표, 네. 어흥아가 그거 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랬어요. 네, 이게요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제도든지 간에 예.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반 있잖아요. 팔짱 그러면, 풀고 네. 얘기하면 안 될까? 더 이렇게 해야 돼요. 찬성하고 반대도 할 수 있는데 예. 그 반대 논거들 잘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홍준표 뭐 한 사람 인권도 소중하다 아이가 마흔이 뭐 아니 그거는 홍준표 유여해. 유여해 이 최고위원 예. 이거 뭐 박도 인권 있어 뭐 이거요. 그거 얘기했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는 고마워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 사생활 침해다. 근데 번지수 잘못 잡았어요. 이거. 왜냐하면 만약에 원래 김태현 변호사는 이거 봐 인권 침해 요소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쯤 갈 줄 약간 알았는데 그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분장까지 하고 저는 처음에 뭘 걱정했냐면 저는 처음에 재판 중계에서 반대 입장이었어요. 왜? 어허. 변론까지 공개한다는 거 전제하에. 예. 근데 제가 변론 공개를 반대했던 거 뭐 피고인 인권 이런 건 아니고 인권보다 알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수 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딱 빗나가네. 또. 그러니까 제가 피고인의 인권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 때문에 변론을 공개하는 쪽에 제가 반대를 했던 게 아니라 예. 만약에 박 전 대통령 변론 공개했다 치면 뭐 가서 뭐 엄마 찾고 뭐 울고 뭐 사랑합니다의 태극기에 난리도 아닐 거라고요. 공개를 한다 치면. 거기 또 이제 관종들 그 혼란. 그러면은 예를 들어 태극기 모으겠습니까? 예. 우리도 가야 되는데 촉불도 옵니다. 그럼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는 영향을 이래저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를 저해하기 위해서는 변론 공개 반대했던 건데 아하.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던 대로 절묘합니다. 선고만 공개했어요. 그게 예. 뭐죠? 다 써놓고 판결을 읽는다는 거예요. 판결을 읽는데 앞에서 뭐 태극기 하건 촉불 하건 뭐 이미 결정이 엄마 났으니. 찾건 예.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대법원의 결정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는 건데 왜 제가 유효의 최고위원이나 홍준표 대표가 전지수 잘못 잘못 잡았다고 하면 잡았다. 선고 다 써놓고 선고 있는데 무슨 피고인 인권이야 뭔 상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기사를 안 보셨네. 네, 그러니까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헷갈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변론도 공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피고인도 인권이 있어. 이 얘기가 뭐 좀 맞는데. 맞을 수도 있는데 아하. 다 써놓고 판결문만 읽는 겁니다. 재판 영향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헌재에 그랬듯이 이 김수현 부장판사가 있잖아요. 읽는 재판부만 카메라 풀기자단 들어 잡으라고 그럴 거예요. 예. 잡다가 뭐 라이브 중계하듯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 비추고 유영하면서 얼굴 비추고 이거는 못하게 할 거라고요. 그것도 규칙으로 이렇게 딱 아니 지정할 수가 그거는 있을까요? 규칙은 아닌데 지금 그런 제재나 허용 조건은 재판부가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네. 아하. 그러면은 인권 침해 요소가 없어지는 건데 뭘 인권 침해 얘기를 하고 반대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한계가 처음 있습니다. 나왔고 방송 분량에 욕심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욕심 많아요. 원래 욕심 많아. 김태현 변호사 계속 껴들어요 제가 원래. 김태현 변호사가 뭐 별로 동의할 수 없고 예. 일단 아마 카메라는 정면에 하나 설치된 예. 걸로 아마 할 걸로 그리고 보이고요. 풀단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를 예전에 이제 그 누구였죠? 이 변호사가 일부러 그쪽 보고 막 변론하고 김평호 그랬어요. 변호사. 예, 탄핵 때 예. 김평호 변호사는 게 또 그 헌재 재판관이 그랬잖아요. 아유, 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세요. 하라고. 아마 카메라가 다 설치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는 재판은 예.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개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판사를 믿어야죠. 그 판사가 그거 뭐 와가지고 카메라 찍는다고 그 휘둘려가지고 다른 판단 내린다면 어떻게 재판 받습니까? 근데 판사가 친척에서 왜 고대목에서 열을 냈어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김태현 변호사 공판사를 해봐가지고 군판사 잠깐 했었어요. 군판사. 그래요?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어디 군 위성군 전- 어디 무슨 군요? 제가 이제 육군 본부에 있었는데 예. 일단은 저는 뭐 김태현 변호사 말이 일리가 있지만 예. 사실은 다 결론 가져까지 다 공개하자. 공개하는 게 맞다. 헌법재판소 다 공개하는데 왜 재판 법원은 왜 그냥 공개를 저도요. 못하느냐.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중요 사안을 다루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 사안을 다루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을 다 공개를 했는데 이건 물론 전직이긴 하지만 대통령 뇌물죄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박지원 변호사랑 생각이 달라요. 저는 김태현 변호사랑 생각이 더 비슷한데. 서로 물고 물리는 뭐 웬일이십니까 아니, 이거 저는 어제부터 계속 일관되게 또 그런 걸로 제가 끼어들어요. 원래 김태현 변호사 하는 얘기 동의 잘 안 하는데 네. 오늘 요거는 동의. 왜냐하면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거 맞아요. 그래 재판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이제 공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지금 마이 묵었다 아이가 뭐 한 사람 인권 소중하다라고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 야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러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박지원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아니고 박근혜.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지지했죠. 박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박근혜. 아니에요. 다시 네. 돌려보면요. 금방 박지원이 내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뭐 목포에 있는데 뭐. 하여튼 정치적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재판을 생중계하면 검사도 부담스럽고 아하. 변호사도 부담스럽고. 아하. 그렇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방송하는 우리만 신나고. 우리만 신나죠. 우린 대박. 우리는 저거 자료화면 해놓고 말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예. 판사도 부담스럽죠. 매 변론 과정마다 공개를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 자체가 좀 경직될 우려도 있고요. 예. 할 말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결정된 다음에 선고 과정만 알겠습니다. 공개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 또 국민들이 알 권리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준다고. 왜 유죄가 나는지 왜 무죄가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백 변호사님. 네. 자, 이렇게 선거만 공개한다면 모든 청취자분들이 다 알 것 같죠?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그 다음 과정에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그래서 요것만 공개한다. 네. 이걸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자, 어제 정답만 얘기하지 말고 어제 그 과정을 얘기해 주야지. 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결론이 나고 야, 그럼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우리 재판은. 재판 받는 거 다 보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고. 어제. 예. 근데 재판 못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빨리 끝나면 구속기간 만료인 10월 16일 전에 끝날 텐데 예. 만약에 그때 끝난다면 이제 재판의 맨 마지막이 서로 지금 막 싸우잖아요. 예. 검사랑 변호사랑 막 싸우고 증인신문하고 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걸 합니다.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몇 년을 구형합니다. 그 결심. 네, 그게 결심이에요. 결심. 그때 이제 그럼 변호사가 최후 진술하고 피고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 할 거예요. 그것도 공개를 그거는 안 공개 한다. 안 해요. 그거 아하. 공개 안 해. 그거 공개 안 하고 그게 딱 거기까지 끝나면 이제 재판이 사실상 끝난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재판부에서 열심히 판결문을 씁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어주는 거 그게 선고예요. 그 읽어주는 것만 공개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걸렸다? 이게 목미? 이 걸렸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예. 뭐 휴대전화를 사실은 이제 수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근데 법정에 이제 출정했을 때는 변호인들하고 뭐 대화를 나누는데 아마 옆에 있는 변호인이 휴대전화를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 중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뉴스 났다고 결정 난 것 같다고. 아하.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은 이것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사실 재판하러 가면 너무 떨립니다. 예. 피고인은 내 몸짓 하나하나를 판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 보여줘도 안 보는 게 누가 맞고요. 지적을 했나요, 그럼?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적을 했으니까 검찰에서 지적했죠. 이제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보지 마라. 예, 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저번에 것 같고. 최순실도 지적했잖아요. 최순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 40번, 50번씩 하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같은 건 증인으로 따지면 100번 정도 나왔을 겁니다. 예. 법정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법정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스님이 모자 쓰고 나도 문제가 됩니다. 예. 법정에서는 재판부에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변론만 해봤잖아요, 세 분들. 감옥 안 갔다 왔잖아요. 감옥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휴대전화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거 정답이 다 틀렸어요. 휴대전화 갖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교도관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희도 못 걸렸지. 아니 저희 경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 경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댕겨 오셔가지고 구치소 들어갈 때도 구치소 못 접견 두고 들어갈 때 변호사 못 두고 접견 들어갈 때 우리 다 핸드폰 놓고 누르잖아요. 들어가잖아요. 큰일 나요. 예. 갖고 들어갔다. 근데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있죠. 그러니까 몸수색은 안 하거든요. 저희 들어갈 때. 징계받도 잘못 걸리면. 그래서 저번에 아니, 그래갖고- 최순실이도 예. 변호인이 구치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치소 안에서 이제 이 발신 뭐 이런 것들이 잡혀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 변호사들 몸수색을 안 하기 때문에 갖고 들어간 분들이 간혹 있으나 그 안에서 절대 꺼내진 않습니다. 그러고 하면 안 되죠. 하지 말라면 거기서-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최순실도 하지 말라면 그렇고 하지 말아야죠. 최순실도 그렇고 나중에 나중에 박근혜 장관 대통령도 다 그렇고. 걸리잖아요. 왜 또 휴대전화를 봐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만드는지 예,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어제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여한 문무일 검찰총장 재밌는 한시를 읊었어요. 아, 머리가 이거 어떻게 외웠을까요? 얘기하는 아니, 임명장 사법고시 봤는데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외웠을까? 이게 말이나 돼요? 법전을 달달달 외우는 분들. 아니 저는 못해요. 임명장 봤는데 한 말씀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시를 읽었다는 또 연기하네, 거예요. 또 연기해. 연기하지 마세요. 읽어요? 예, 읽어보세요. 아, 진짜 읽어보세요.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무슨 소리일까요?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예.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 무슨 아하. 말일까요? 검찰 개혁을 두고 각기 그렇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은 개혁을 바라는데 내 밑에 부하들은 하지 말라고 하네. 어찌하오리까? 뽕잎 따는 아낙네가 자기예요. 네, 저는. 흐린 날씨를 네. 바란다. 다 가운데서 적절하게 네. 공수처럼 받고 수사권 분리는 하지 않겠다. 이거는 글쎄,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요. 더 재밌는 게 이걸 무슨 의도인지 이런 저는 그런 의도로 읽어요. 예. 근데 이제 청와대는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청와대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게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이해 당사자는 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개혁 과제를 두고 여러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조절해야 되는 대통령의 어려움을 표현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시다라는 게 청와대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는 좀 되네요. 저는 이해는 근데 좀 되네요. 문무일 총장의 개인적인 고충을 표현한 거라고 보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거 실딱 읽고 나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냥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여망이니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한 칸에 잘라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 시내가 몰랐을 수 있어요. 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임명장 주는데 받는 사람 나가지고 시를 읽고 있으면 속으로 이게 뭐라는 아니 거야? 우리도 한번 읽어봤고 아침에 왔고 한번 읽어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수락하면 이해 안 돼요. 수락하면 이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들어보니까 아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낀 그 자기의 처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대통령의 처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대통령은 당시에는 별로 의미를 안 뒀을 거예요. 이게 뭐래냐? 뭐라는 거야? 그냥 해! 이렇게 하고 이제 검찰 개혁을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세 분의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가 있더라도 청취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방송.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8님 연기돌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연기 보여주실 건가요? 좀 전에 이 연기 보여줬네요. 네, 오늘은 또 단역 연기 보여줬어요. 네, 막 무슨 이게 한시 읽는 것도 좀 연기 좀 하지 마요. 왜요? 해요 같이. 질투하지 마세요, 아저씨. 자, 1117님.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두 분이 방송 분량 욕심 너무 많아. 오늘 박지원 변호사도 가만히 있는데. 좀 있으면 지훈이 끼어듭니다. 자, 박지원 변호사님. 수입료로 옥수수 감자 받으신다는 그분 맞나요? 참 부끄럽으면 제가 예전에 방송 처음 나올 때 이름 예능 프로에 좀 나왔었는데 아하. 제가 법무관 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강원도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수입료 대신에 몇 년 하셨어요, 법무관? 예, 10년 했습니다. 10년 해야 나오죠. 최강 변호사보다는 많이 안 했네. 최강 변호사 후배입니다. 예. 최강 변호사가 10년 했습니다. 제가 후배입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10년 하다 보니까 강원도 지역 분들하고 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옥수수, 감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예능 프로에 좀 재밌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작가가 써준 대로 읽었죠? 약간은 그런데 약간 부끄러운 게 그 후에 이제 막 섭외가 오고 이랬었는데 진짜 인권하는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무료로 변론하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고 예. 뻥이었어요, 박지원 뻥은 변호사가 아니고. 실제로 사실인데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 아 미쳐버리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꾸 감자고 옥수수만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돈 안 주시고 오. 그거 나가가지고 그 뒤로 저기 현물로 맨날 저렇게 자꾸 아니, 사건 감자 실망이 옥수수 팔면 됐다고. 되잖아요. 물물교환 하면 되잖아요. 아, 그게 쉽지 않아요. 많이 들어올 때는 진짜로 방송 나오고 나서도 더 돌아왔었거든요. 예. 감자 옥수수. 해삼도 돌아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돌았었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안 하고 있어요. 예, 돈을 받든지 차라리 안 받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안 받진 뭐 않잖아요. 받아야죠. 근데 살아보면요. 현물로 전복 오고 해삼 오고 옥수수 오고 그러는 게 집에서는 무척 좋아해요. 쌀 오고 그러는 게. 아,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산삼을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오. 인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장례삼일 가능성도 장례삼이죠. 있고요. 예. 가족들이 나눠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눠 드시고 지금 다들 건강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송채윤님 이렇게 시 해석해 주시다니 정말 감칠나게 이해되네. 왜냐하면 일반 분들이요. 우리 청취자분들 저도 아침 보고 몰랐다니까요. 아, 이게 낀 입장의 어려움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문물 검찰총장 대단해요. 대통령 앞에서 예전 같으면 이게 상하 관계가 분명했고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자기 소신껏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직전까지 외웠을 거예요.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뽕잎단에 안악내는 무슨 뽕잎단 이렇게 아저씨. 정확하게 보도가 됐지만 그 자리에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조금. 아, 뭐 그럴 수도 녹취록을 있겠네요. 듣진 않았잖아 우리가. 변호사가 왜 이랬어요? 증거법 정도. 아, 그렇군요. 박선희님 오늘 처음 청취하는데 정치가 참 재미있네요. 앞으로 챙겨 듣고 싶어지네요. 자, 그러면
문총장, 네. 검찰 개혁 밀고 갈까요? 저는 절충점 찾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검사들을 많이 만나보면 예.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수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공수처 만들면 1년에 할 수 있는 사건 50건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만드는 특검하는 게 낫다. 그거는 지금 여론 때문에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 필요 없다. 예. 이런 의견이 많고요. 검경 수사권 독립론 얘기를 딱 나오면 그게 말이 돼? 아하. 한 줄로 끝나요. 한 줄로.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당연히 해야 말하면 되는 거다.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경찰을 믿고 아직 예. 시기상조로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시기상조로는 광고 듣고 계속하면 알겠습니다. 되겠죠. 예, 광고 듣고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3변시대 3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들 차례하셨습니다. 이름들이 우두루가 썩은데.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예, 건방지게 띡 뒤로 기대고 앉아있는. 건방져 원래 원래. 좀 제가 재수가 없어요. 좀 재수가 없어 제가. 예? 현역으로 들어왔어요? 깨쳐서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대학을 재수 안 하고 현역으로 들어갔냐고. 재수 한번 했죠. 네, 재수가 재수가 있네. 없지. 재수가 있어. 네, 있어요. 자, 신랄 대표는 김태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네. 박지원 변호사님. 예, 박지훈입니다. 제가 신라 같은데요. 그래요? 예. 원래 그래서- 출생주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동. 네, 해동 좋습니다. 예, 신라하고 백제가 만나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백제를 대표하는 박지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하.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변호사분들께 무료 법률 상담하셔도 됩니다. 옆집과 영토 분쟁이 벌어졌다. 자꾸만 이혼하자 그런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신영대님, 봉도사님, 콘크리트 팬 인사드립니다. 임수진님, 오늘은 박지원 변호사님 3변시대 나오셨어요. 이희준님, 백 변호사님, 캐주얼 차림 너무 멋져 보여요. 어제 먹은 드링크가 좀 덜 깨서 저러고 나오셨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제 결정이 됐는데 저는 굉장히 절묘하게 절충안을 잘 내놨다고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런 얘기했어요. 재판 공개하면 우리 거부하겠다. 예. 이제 그게 이제 문제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나 이제 또 재판이 여론 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으니까 공개하는 거 전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방하는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선고하는 날 있잖아요. 이제 재판의 결과를 판사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유죄, 이러이러해서 무죄. 뭐 결심도 공개를 안 하나요? 결심은 안 하고요. 안 하고. 선고만 공개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의 그 방어권 행사나 인권 침해 소지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주 제대로 저는 절충안을 내놨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예. 6월 달부터 설문조사를 내렸습니다. 아하. 설문조사를 전국 판사들한테 다 했는데 예. 68% 정도가 찬성한다 했거든요. 이때부터 아마 대법원에서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규칙은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규칙을 대법 관련 규칙을 바꾸는 거죠? 대법원 규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중계 관련된 재판 예. 중계에 관한 규칙인데 그걸 바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25일 날 새로 결론을 내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주요 변론 과정도 지금 공개가 되는데 예. 선고만 지금 공개하는 걸로. 아하. 그러니까 요건하고 허용 범위를 조금 자, TV 시청 뜨거워요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참 아니 요거 전부터 이제 이렇게 바로 가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네. 탄핵 심판은 네, 헌재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잖아요. 네, 생중계했죠. 그 헌재 관련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헌재는 그 중계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법원도 2013년부터 변론 과정이나 중요한 것들. 예. 얼마 전에 아까 좀 전에 이혼 얘기하셨으니까 예. 유책주의가 맞냐, 파탄주의가 맞냐. 그러니까 바람핀 남편이 이혼할 수 있느냐, 뭐 이거 관련해서 공개했죠. 변론도 공개하고 그 재판 선고하는 거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럼 규정은 있는 거예요? 2013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원래 이제 헌법에도 그렇고 법원조직법에도 그렇고 원래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그 규칙, 대법원 규칙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법정에 들어오고 막 이런 네. 것까지만 딱 공개했잖아요. 그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2014년에 예. 세월호 선원들 재판할 때는 이제 유족들의 감정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정말 국정농단 사건 같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재판들은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어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 어허. 가지고 대법원 회의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던 이거 봐 인권 침해 요소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좀 갈 줄 알았는데. 약간 그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분장까지 그러니까 하고. 저는 처음에 뭘 걱정했냐면 저는 처음에 재판 중계에서 반대 입장이었어요. 왜? 어허. 변론까지 공개한다는 거 전제하에. 예. 근데 제가 변론 공개를 반대했던 거 뭐 피고인 인권 이런 건 아니고 인권보다 알 건이 가지고 중요하다고 다 생각하는데. 박수 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딱 빗나가네 또. 그러니까 제가 피고인의 인권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 때문에 변론을 공개하는 쪽에 제가 반대를 했던 게 아니라 예. 만약에 박 전 대통령 변론 공개했다 치면 뭐 가서 뭐 엄마 찾고 뭐 울고 뭐 사랑합니다의 태극기에 난리도 아닐 거라고요. 아 공개를 한다 치면. 아, 거기 또 이제 관종들. 그 혼란. 그러면은 예를 들어 태극기 모으겠습니까? 예. 우리도 가야 되는데 촉불도 옵니다. 그럼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는 영향을 이래저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를 저해하기 위해서는 변론 공개 반대했던 건데 아하.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던 대로 절묘합니다. 선고만 공개했어요. 그게 예. 뭐죠? 다 써놓고 판결을 읽는다는 거예요. 판결을 읽는데 앞에서 뭐 태극기 하건 촉불 하건 뭐 이미 결정이 엄마 났으니. 찾건 예.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대법원의 결정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는 건데 왜 제가 유효의 최고위원이나 홍준표 대표가 전지수 잘못 잘못 잡았다고 하면 잡았다. 선고 다 써놓고 선고 있는데 무슨 피고인 인권이야 뭔 상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 기사를 안 보셨네. 네,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예. 특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심, 검찰의 구형, 검찰의 논고 뭐 이렇게 해서 5년형을 구형하면 이거 한번 보면 좋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하. 또 최종 변론 과정도 좋은데 그게 빠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규정은 규칙만 바꾸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가 아, 예. 있다. 8월부터 지금 시행합니다. 이제 바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만약에 8월 달에 나온다면 예. 첫 번째 선고를 공개하는 재판이 되지 재판이 될 않을까. 거다. 아, 8월서부터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됐습니다. 예. 8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해요. 우린 8월 하면은 축구 경기, 그냥 맥도리 가고 메이웨더 이런 것만 멀리 있어갖고. 8월에 해요? 8월 27일이야. 그렇구나. 축구는 8월 31일. 네, 9월 달에 스포츠는 하잖아요, 정봉주. 축구. 네. 스포츠 중계를 해야 될 것 같아. 하죠 뭐 한번 자, 한 번씩. 그런데 홍준표, 예. 어흥아가 고마 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랬어요? 예. 이게요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제도든지 간에 예.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반 있잖아요. 팔짱 그러면, 풀고 예. 얘기하면 안 될까? 더 이렇게 해야 돼요. 찬성하고 반대도 할 수 있는데 예. 그 반대 논거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 한 사람 인권도 소중하다 아이가 마흔이 뭐 아니 그거는 홍준표 대표- 유효해. 유효해 이 최고위원 예. 이거 뭐 박도 인권이 있어 뭐 이거요. 그거 얘기했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는 고마워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 사생활 침해다. 근데 번지수 잘못 잡았어요. 이거. 왜냐하면 만약에 원래 김태현 변호사는